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지역 사회 분야 이슈를 이슈타파에서 깊이 있고 넓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입추 말복 지나니까 이제 좀 살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휴가 못 가셨죠? 네네. 예,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연일 35, 6도를 넘는 더위가 계속되면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전기가 부족해서 블랙아웃이라도 되면 울산에 공장 많은데 큰일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원전 가동 문제를 얘기해봤는데 다행히 전기 부족 사태는 오지 않았고 잘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유비무환이니까 때 맞춰서 잘 다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기조가 탈원전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았고요. 하지만 이번 여름에 나타난 에너지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블랙아웃은 없었지만은 네. 여러 가지 걱정거리는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급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 근거들로 증명이 되었고요. 그래서 네. 원전이나 환경단체 모두가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도 지역의 최대 이슈 중에서 한 가지를 사정없이 타파해 보겠는데, 자 오늘은 인구 문제입니다. 울산의 인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면 최악의 상황은 광역시 조건도 못 맞추는 상황이 된다는 건데 이거 엄살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네. 앞으로 한 30년쯤 지나고 나면은 실제로 울산의 인구가 100만 선이 무너지는 사태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지금 울산 인구는 인구 절벽 상황이 지금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67개월째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계속 줄고 있는데요. 전국의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또 울산입니다. 탈울산 수준도 어느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저도 이제 통계를 하나 보고 들어왔는데 5년 동안 계속해서 인구가 빠져나갔고 그 폭도 여전히 줄지 않아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선이 있죠. 마지노선, 광역시 마지노선 100만이 위험하다는 얘기. 이거 뻥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최근 10년간 울산의 인구는 2015년까지 매년 1%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런데 120만을 돌파한 2015년 12월 이때부터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118만 9,717명을 기록하면서 그 뒤에 지금 67개월째 계속해서 매년 10,0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 11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2035년은 100만 명 유지도 힘들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6월에 나온 자료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두어 달 전입니다. 최근에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올해 6월 달 국내 인구 이동 통계인데요. 울산에는 3,133명 이 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6월 순 이동률이 1.1%인데요. 마이너스 1.1%입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대구에 이어서 공동 1위였습니다. 지금 울산 인구 몇 명입니까 오늘? 지금 현재 120만이 무너진 지가 좀 됐고요. 현재 정확하게는 112만 6,369명. 그러니까 5년 전보다는 무려 한 5만 명 가까이, 4만 몇천 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만 명 가까운 숫자가 나갔는데 아주 작은 읍 하나가 그냥 뭐 날아가 버린 셈이에요. 도대체 왜 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까? 지난 5년간 인구 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까지도 나오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쉽게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울산에 5년 전부터 조선경기나 주력 산업의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울산시와 관련 기관들은 인구 감소 이야기가 나오면은 무조건 경기 침체 때문이다. 특히 조선산업 붕괴, 동구의 젊은 층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일부는 맞지만 전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조선업이 회복 국면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울산 인구 감소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차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동구에서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빠져나간 인구가 나갈 때는 후다닥 나갔는데 지금 조선업이 살아나고 있는데도 나간 속도로 후다닥 돌아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디선가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세요?
네, 물론 그 경기가 나쁘니까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인구가 줄어든다. 이거는 뭐 무조건 기본적으로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만으로 인구 감소를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네. 중요한 부분은 울산에 일자리를 찾아 정착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금방 다른 도시로 떠나는 이런 부분. 예.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 울산을 살기 좋은 곳이 아니고 뭐 내가 살 곳이 아니고 그저 돈벌이를 위해서 잠시 머무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인식. 예. 이것이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울산을 그런 도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데 저는 뭐 울산에 돈도 많고 할 일도 많을 것 같고 생선이 좋고 언양고기 좋고 골프 파락꾼이고 방송 그만둬도 울산에서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 저는 뭐 공감하지 않는데 실제는 그렇다는 얘기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특히 젊은 층은 더 그렇습니다. 젊은 층이 울산을 빠져나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요. 예. 울산의 청년층 인구 유출은 사실상 대학 진학 때부터 그러니까 20세 전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울산은 대학 진학이 이루어지는 15세에서 24세의 인구가 예. 신유출하는 것이 굉장히 크는데요. 취업하는 25세에서 35세는 순유입하는 현상을 보여왔던 게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학 진학할 때 빠져나갔던 인구가 취업할 때는 다시 돌아오는 현상까지가 없어지니까 예.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하나의 요인은 부산 일강 지역 그리고 경주 회동 지역 또 뭐 양산의 뭐 웅상 지역 이런 쪽으로 젊은 층들의 이주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그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울산의 그 주거 정책이나 집값 문제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주거나 문화, 레저 이런 부분들에서 예. 장점을 가진 부산 일강 일대의 신도시는 젊은 층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주 가다가 옛날에 이제 방직 공장이 있던 그 지역에 초대형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말이 여기가 경상북도 외동이지 울산과 딱 경계 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아파트 값이 헐값이더라고요. 아마 거의 울산에 직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그 아파트는 단적인 예인데요. 예. 그 경우에는 지난해만 해도 한 1000여 명이 울산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아파트는 대단이고 뭐 분양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싼 값에 공급하다 보니까 울산의 젊은 층들이 당장 신혼부부라든지 혼자 사는 사람, 근로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고요. 예. 울산의 젊은이들이 생활 근거를 옮기는 경향, 이것은 예. 바로 주거와 직접 연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제 외동 쪽 얘기했는데 부산으로 또 내려가다 보면 일광, 장안 이런 곳이 상전벽해가 되다시피 엄청나게 변화한 것을 보는데 특히 이제 경주 쪽에는 전체 뭐 몇 천만 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서 울산의 무주택자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이게 말이죠. 울산이 미리 예측하고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촌에 누가 갈까?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동해선 고속철이 생기면 어떻게 튈지 어디로 튈지 이것도 좀 큰일입니다. 네,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울산의 지도를 바꿔놓는 철도. 예. 이 철도가 앞으로 어떻게 울산을 바꿔놓을지 정말로 이 예측 불가입니다. 우리는 교통 좋아진다고 좋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예. 철도공단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 이게 한 20년 전부터 계획이 됐던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구체화됐던 거는 한 10여 년 전부터 구체화됐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울산시나 뭐 이런 데서는 대비를 전혀 못했던 겁니다. 네. 철도공단은 1조 4천억 원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부산 일광 그리고 울산 태화강역을 있는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예. 그리고 이제 송정역 북울산역과 신경주 그리고 청량리로 연결하는 또 새로운 어떤 경부고속철도 그리고 신경주역에서 출발해서 강릉으로 이어지는 또 동해선의 철도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지금 구체화됐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이제 2022년이면은 실제로 예. 열차가 달릴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시간만 봐도요.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까지 37km 정도 예. 있는 동해남부선 경우에는 예. 한 33분에 연결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버스로 한 1시간 40분 걸리던 것을 33분 만에 연결하니까
그야말로 교통 혁신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해운대를 출발해서 그 부굴산을 거쳐서 신경주와 서울 청량리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예. 그리고 또 하나 강원도 쪽으로 가는 이런 철도, 이게 가시권에 들어왔거든요. 예.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예. 인구가 다시 새롭게 구조조정이 되는 그런 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철도 언제 개통되죠? 예, 취재를 해보니까 청량리는 내년 말 개통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그 해운대 강릉 구간은 이제 구간별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2년 안에는 그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철도가 그렇게 바뀐다면 앞으로 울산의 주거 여건은 여러 가지로 변할 것 같은데 우리가 민기적거릴 여유 전혀 없고 당장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있는가요? 이미 여러 차례 그 교통 전문가들이 울산시 등에 조언을 했고요. 네. 또 도시 계획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공무원 사회라는 게 굉장히 경직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자기 일만 하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일을 통합해서 하는 이런 게 공무원 사회의 특징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수준에 그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돈 냄새를 빨리 맡은 민간 건설업자들이 재빨리 움직였는데요. 네. 그것이 바로 실제로 이제 교통공단이 어떤 계획을 잡고 이런 무렵에 바로 부산에는 장안, 일강 이런 쪽에서 신도시가 크대하게 들었었습니다. 예. 한 지금 일강 쪽에는 그 15,000세대 넘게 지금 지어졌고요. 앞으로도 네. 한 1만 세대가 더 들어선다는데요. 산전벽해라는 말이 맞습니다. 네. 아파트 숲이 들어섰고 결국 네. 울산으로서는 이 젊은 층이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떠나는 것 네. 이런 부분을 지금 잡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예. 또 단적인 예로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그 일강 장안이 있는 쪽이 이제 부산 기장군이거든요. 네. 부산 기장군 같은 경우에 지금 인구가 네.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부산 기장군이 올해 인구가 37만 정도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일광 쪽에는 뭐 부산에서 올라오는 인구보다는 울산 쪽에서 내려가는 젊은 예. 층들이 내려가는 인구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신도시급 주거시설을 민간이 먼저 준비했다. 참 행정이 이 민간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여기서도 나타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어 요리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왜 울산 사람들이 일광좌전 쪽을 그렇게 좋아하죠? 저는 요즘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발전했어요? 사람이 모이는 것은요. 네. 사람이 모이는 것은 단순하게 집이 있고 아파트를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예. 학교가 있어야 되고 네. 의료시설이 있어야 되고 문화시설이 있어야 되고 레저시설이 그렇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 뭐 울산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신혼집을 구할 때 어디를 예. 택하느냐. 예. 그건 당연히 그런 인프라가 갖춰진 곳을 택합니다. 실제로 남쪽에 있는 그 남창, 온양 이런 쪽의 울산 지역에서는 예. 시내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해운대 쪽으로 와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더 빠르다 이런 아하.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부산은 이미 해운대 자락에 동아시아 최대의 위락 단지인 그 오시리아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리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주도 신경주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 개발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래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강을 중심으로 한 동부상권 이 부분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인구가 8만 3천 명을 수용하는 그 정관 신도시에 이어서 일강 신도시도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뭐 일강 일대만 해도 총 1만 가구 2만 5천여 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구상하고 있고 예. 구상 정도가 아니고 이미 착착 들어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시는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외곽순환도로, 트램, 뭐 도시철도 이런 것을 해가서 예. 교통 편의성을 지금 갖추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안타까운 얘기는 이제 짜증나니까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울산시에서는 탈울산을 막기 위한 대책도 없이 공무원들이 뭐 열중 쉬어하고 있는 건 아닐 테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지금껏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뭐 꼭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도시의 거점 개발, 주거 시설, 신도시 등 문제에서 여전히
뭐 남의 돈이라는 인식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은 예. 그동안에 뭐 아시다시피 뉴스 시간에도 많이 안 전했습니까? 탈월산을 막기 위한 일자리 대책, 뭐 주거 대책, 신혼부부에게 뭐 집을 뭐 여러 가지 대책 많이 나왔거든요. 문제는 이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됐는데요. 인근 부산과 경주가 철도를 중심으로 신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과는 달리 울산은 서부권 개발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 서부권 개발에 왜 열을 올렸느냐? 왜 올렸느냐? 이미 이제 10여 년 전에 KTX 울산역이 들었었고, 그곳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입안을 했거든요. 거기는 사실은 이제 KTX 울산역이 들어서고 거기를 중심으로 개발하면은 울산을 빠져나가는 인구가 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짙었습니다. 그런데 동해남부선이나 동해선, 그리고 뭐 청량리로 이어지는 저쪽의 그 등줄기의 철도가 광역철도가 된다. 이런 구상 안 했고요. 만약에 그쪽에 투자를 하면은 오히려 울산의 인구가 부산이나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기가 쉽다. 그래서 아마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전국의 최고 실업률, 그리고 전국 최고의 집값 폭등, 지속적인 인구 유출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무원사에서는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 요즘 들어서 이제 울산 주소 갖기 운동을 하잖아요. 사실 경상북도에서는 이거 오래전부터 이제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송철우 시장이 식사 자리에서 울산의 주소 갖기 운동을 목사님 설교하듯이 막 장황하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주소 갖기 운동 이것도 좀 올드한 그런 얘기 같고요. 얼마나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울산시의 인구 감소 대책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 들어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떤 대책들을 갖고 있죠? 네, 울산시가 그 사실은 인구 문제에 손을 댄 것은 오래됐는데요. 어떤 것들 손댔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젊은 층에게 여러 가지 투자를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뭐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 다 했습니다. 성과가 없었잖아요. 전국의 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하는 부분들 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구증가 대책 추진본부를 시장이 직접 챙기면서 탈울산 잡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울산시 인구증가 대책 추진본부는 맞춤형 울산 인구 정진 대책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1본부 5개 대책반으로 구성해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지방 이전 이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 기업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5월부터는 울산 주소갖기 운동을 본격화해 가지고 울산에 사는 사람들이 울산에 주소를 갖도록 하는 운동을 광범위하게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뭐 주소갖기, 청년 일자리 저도 많이 다룬 뉴스인데 이제 공무원들은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맞춤형 인구 증진 시책 발굴, 1본부 5개 대책반, 주소갖기 운동 본격화 이런 말장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뭐 청와대에다가 울산 어디 그린벨트 해제 건의해서 울산 도시공사가 싸게 시공해서 아파트 싸게 팔고 주민들에게 10,000원만 받고 헬스클럽 이용하게 하겠다. 이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약속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욕먹을 소리 한 것 같은데. 근데 청년 일자리 만드는 일에 투자가 있긴 있었죠? 네, 그 일자리 이야기에 앞서서 방금 하신 말씀처럼 주거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자면 뭐 온양권이나 웅산권, 북구 중산 매곡 이쪽 등지의 그 정주 여건을 갖춘 신도시급의 개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자리 창출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가 이런 부분에서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혀 다른 발상, 즉 그린벨트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푼다든지 규제를 푼다든지 가감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거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서야 하는 것이 정치권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이나 어떤 교통 편의 시설이나 이런 인프라는 전부 다 정치권에서 해결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그동안 엄청난 투자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울산시가 청년 취업 지원 뭐 15개 사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약 55억 원 이상을 투자했고요. 실제 효과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앞서 통계 수치에서 나타났듯이 문제는 이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건데 왜 그럴까요? 네, 정책의 대부분이 취업이나 창업 지원 이런 쪽에 머물러 있고요. 단순히 청년과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함께 삶의 질적인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뭐 생활이라든지 문화적 기반을 다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울산에서 말이죠. 제법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조수가 울산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울산 조수각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조사하듯이 한번 조사해서 기사로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울산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급들 중에서 울산에 실제로 이제 주소를 갖지 않은 분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무리를 빚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울산에 살면서 울산과 근접하게 어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분들이 주소조차 갖지 않는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거침없이 이어지는 탈울산 대책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대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울산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입니다. 울산 인구가 걷잡을 수 없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울산시는 지금 2030년 혹은 2035년까지의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인구를 130만 명을 달성하겠다.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뜬구름. 수소와 해상풍력, 친환경 에너지 산업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해가지고 일자리를 늘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인근의 사람들을 자꾸 울산으로 오게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의 인구를 늘리겠다. 그럼 자꾸 지금 울산은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현실과 동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늘리겠다는 정책보다는 지금 현재 인구를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만들겠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왜 울산에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나는 왜 울산에 살아야 할까. 일자리가 없지만은 여기서 일자리를 다시 찾을 길을 모색해 보겠다.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필요합니다. 일자리는 기본이고 이를 받쳐주는 것이 삶의 질과 자긍심인데요. 사람들이 울산에 찾아오고 스스로 울산에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 이것이 첫째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교육이나 문화, 의료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있어야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하는 도시계획, 이것에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울산의 인구 문제 참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왔다는 느낌이 드는데 젊은 층이 일광이나 경제로 빠져나가는 부분을 우선 빨리 막고 대책을 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부산의 일광, 정강, 그리고 경주 외동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보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울산 사람들이 그쪽으로 자꾸 빠져나가니까 속이 상하거든요. 속이 상하죠. 그래서 서로 장점을 내세워서 울산 인구를 뺏어가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만들 주택 정책,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울산의 외곽의 공동주택이나 교통인프라 등을 제대로 만들어서 철도의 시대에 대비하는 주거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더 이상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이 부분에 정치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합니다. 울산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 방향의 전환이 시급하다. 한마디로 이제 이겁니다. 자, 오늘 이슈 타파 마무리하면서 김진영 이사의 쓴소리 한마디로 정리를 하죠. 네, 울산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과감하게 페널티를 주고 본사 유치나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늘려가야 합니다. 울산에서 엄청난 부를 창출한 기업들에게 울산을 위해서 문화나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하라고 요구하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과 시민들이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130만 인구를 열겠다는 이상적인 그거보다는 지금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면서 내실화된 도시를 남부럽지 않게 만들어 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구 유출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밖에 이제 제작진은 울산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과감하게 페널티를 주고 본사 유치나 투자 확대를 당당하게 요구하자. 이 부분을 수파로 좀 넣어 주십시오. 네. 자, 오늘 시사타파 여기서 마치는 게 너무 좀 아쉽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지영 이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